한전체가 블랙홀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전체를 내놓기만 하면요, 시중에 투자자들의 자금을 싹 끌어간다는 뜻이, 싹 끌어간다는 뜻이. 문제는 한전체가 특수체잖아요. 공공기관이니까, 공기업이니까. 그래서 신용도가 더 높습니다. 거의 국채에 준합니다. 특수체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전체보다 밑에 있는 여전체라든가 회사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냥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개박살 납니다. 예, 그만큼 한전체로 몰리지 여전체라고 이야기하는 카드사, 캐피탈사 이런 쪽으로 몰리지 않을 거예요. 회사체로 몰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기업이나 지금 캐피탈사나 제2금융권은요, 이게 채권 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한전체가 제가 블랙홀이라고 제목을 달았던 것은요, 발행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11월까지 한전체 발행 금액이 24조 8,900억 원입니다. 24조 8,900억 원이요. 일개 기업이. 작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10조대예요. 10조대. 10조 3,200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은요 3조대밖에 안 됩니다. 3조 4,200억 원. 그러면 3조하고 25조죠. 25조면 몇 배입니까? 8배인가요? 8배. 2019년은 그래도 6조 3,400억 원이. 그런데 24조 8,900억 원. 저는 이것을 보면요, 달이 떠오릅니다. 달. 달이 뭡니까? 달이. 달. 이 큰 달. 문재인 대통령 이게 말입니다.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고 한전의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제때 올리지 않고요, 한전 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 여기저기 퍼주기 바빴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한전 공대 만든다면서 돈을 다 쏟아붓고 있고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태양광에 지원하는 데 바빴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요, 풍력산업 지원하는 데 바빴습니다. 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기요금을 낼 때 3.4% 더 낸 돈이에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고갈이 될 정도면 여러분 한전은 어떨까요? 한전은 더 어렵겠죠. 게다가 이게 에너지원의 가격도 폭등을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하지 않았어요. 줄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전 입장에서는 회사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요금을 안 올렸으니 결국 말입니다. 이게 채권 발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채권 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진 것은요, 저는 발단이 한전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단이. 물론 PF 대출도 지금 문제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PF 대출도 문제지만 한전체가 너무나 많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큰 충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대기업도 자금난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 한전체가 말입니다. 시장에다가 발행을 하지만 발행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매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매각이.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쭉 보세요. 지금 장난 아니죠. 11월 달에 들어서도 11월 1일 날 발행 목표는 4천억 원이었습니다만은 3,300억 원밖에 이게 발행을 못했고요. 11월 4일에도 4천억 원을 목표했지만 3,600억 원밖에 발행을 못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예요?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한전조차도 회사채 발행, 한전채 발행이 여의치 않다는 이야기가 돼요. 한전채조차도.
물론 좀 좋아는 졌어요. 왜냐하면 지난 10월 25일 날 보세요. 2천억을 발행을 목표 삼았으나 800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26일에는 2천억 원을 목표 삼았으나 600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좋아요. 거기에 비하면.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전체조차 유찰된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10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번입니까 벌써. 6번에 걸쳐서 지금 한전체를 쏟아내듯이 쏟아내요. 쏟아내지 않으면 한전이 경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대기업들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들 말입니다. 회사채 시장에서 아예 쫓겨나 버렸습니다. 쫓겨났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주식회사 SK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이 주식회사 SK가요. 회사채 시장을 떠나서 기업보험 시장으로 들어갔다니까. 기업보험 시장으로. 오죽했으면 회사채 시장에서 기업보험 CP 시장으로 들어갔을 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CP 시장에 들어가는 일은 진짜 흔치 않은 일입니다. 진짜 흔치 않은 일이에요. 이게 위기 때만 오는 이야기인데 실제 위기 때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다. 사실 말입니다. CP 시장의 발행액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2020년 3분기부터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2021년 2분기부터는 너무 높죠. 너무 높죠. 이게 대기업이 안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높았어요. 대기업이 안 들어왔을 때도. 왜냐하면 이게 중견기업이나 신용도가 낮은 대기업은 혹은 건실한 중소기업은요. 회사채 시장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CP 시장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기업이 경제가 나쁘면 상황이 이렇게 CP 시장의 어떤 대출이 많아지는데 지금은 많아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2022년 2분기 기준이에요. 5월 26일 기준입니다. 2022년 5월 26일 기준입니다. 2분기는. 그러면 이게 파란색, 진한 파란색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크죠.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 큽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지금 채권 시장의 위기는 결국 말입니다. 이게 공사채라고 하는 공기업 사채, 공기업 회사채, 특수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금융채라고 이야기하는 금융채, 국고채라고 하는 국고채, 이것들 때문에 결국 회사는요. 기업들은 다 쫓겨나는 형국이 되고 말아요. 지금 정부도요. 여러분 채권 발행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은행조차도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찍어낸다고 하잖아요. 무려 42조 5천억 원을 말입니다. 그래야지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킨다고 하니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이 되실 거예요. 시장의 위험은요. 여러분 저는 크다고 봅니다. 물론 최악의 위기는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러나 또다시 최악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더 심각한 것은요. 올 수도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올 수도의 수도는 빼도 돼요. 온다 이렇게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고요? 여러분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흑자부도 나거든요. 자산을 팔아서 어떻게든 견뎌낼 수도 있겠지만 당장 운영 자금이 없어서 흑자부도 충분히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한전체가 시장에서 쭉쭉 빨아들인다. 그것도 빨대가 작은 것이 아니라 큰 빨대로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빨아들인다. 그러면 기업들은 지금 아우성을 지를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 아직까지 채권 시장에 상존합니다. 제가 시장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요즘 같을 때 무섭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왜냐? 이게 위기가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깊다는 그런 느낌이 저는 있거든요. 지표들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두렵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가 위기로 인식하면서 늘 대응의 자세를 갖추는 것 절대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말입니다.